안녕하세요. 남매공작소의 디렉터 매입니다. 오늘 첫 컨텐츠를 이제 찍게 됐어요. 조금 떨리는데요.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떤 걸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.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, 그러려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마케팅의 종류예요. 우리가 뭐 바이럴 마케팅, 퍼포먼스 마케팅,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들어보셨을 텐데, 그런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는 4대 미디어라는 말이 있었어요.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, 뭐 TV, 라디오, 신문, 잡지 같은 매체들을 4대 미디어라고 했고, 거기에 나오면 이제 빵 뜬다, 뭐 이런 성공 공식이 있었는데, 사실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죠. 오히려 뭐 4대 매체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채널의 영향력이 정말 커진 시대가 됐어요. 그러니까 뭐 1인 N 미디어라고도 하던데,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벌써 저 한 사람이 인스타그램, 블로그, 그리고 이런 유튜브 채널까지 3개의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.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가 엄청나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미디어마다 특성을 좀 잘 알고 누가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지를 아셔야 제대로 된 마케팅 전략을 짜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케팅과 광고, 홍보 뭐 이런 개념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. 사실 마케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정말 힘들어요.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마케팅이라는 건 광고, 홍보, 영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활동들이라는 걸로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중에서도 광고와 홍보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맨날 뭐 블로그 광고한다, 인스타그램 광고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사실 광고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내가 어떤 광고 구좌를 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위치에 배너가 됐든 키워드가 됐든 어떤 나의 서비스나 뭐 물건을 홍보하기 위한 것들을 광고 소재를 보내준, 송출해주는 형태를 광고라고 하고요. 홍보 같은 경우는 꼭 돈을 내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인지도를 높이고 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. 그래서 사실 블로그 광고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. 블로그에 뭐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불법이고요.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광고라고 하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, 블로그 채널을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광고라는 말보다는 블로그 운영 혹은 블로그 홍보 뭐 이런 쪽이 좀 더 맞겠죠. 그래서 어쨌든 뭐 개념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크게 좀 돈을 기준으로 나뉜다, 광고 구좌를 살 수 있냐 없냐로 나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마케팅 전략, 즉 매체 전략을 짜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마케팅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갈게요. 저희 남매공작소 채널은 정말 이 마케팅 쪽이나 뭐 사진, 영상 아예 모르는 분들, 아니면 조금 그냥 어디서 들은 것만 있는 분들, 이런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,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컨텐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오늘 마케팅의 종류를 뭐뭐 살펴볼 거냐면, 온라인 광고,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거 하나,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한 SNS 마케팅,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마케팅,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상위 노출 마케팅, 그리고 언론 마케팅, 제휴 마케팅, 뭐 바이럴 마케팅, 요 정도를 살펴볼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뭐 마케팅이라는 건 요즘에 다 이름 붙이면은 사실 다 붙일 수 있잖아요. 뭐 지식인 마케팅, 브랜드 마케팅, 무슨 마케팅 막 되게 많은데, 일단은 가장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마케팅의 종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, 퍼포먼스 마케팅은 무엇일까요? 말 그대로 퍼포먼스라는 말이 뭔가 성과를 내다, 보여주다, 뭐 공연 같은 의미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게 온라인 광고를 얘기를 하는데, 검색 광고, SNS 광고, 뭐 배너 광고, 유튜브 광고가 있겠죠.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광고라는 거는 돈을 주고 내가 그 자리를 사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광고 매체에서 나에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. 내가 100만 원을 썼을 때 몇 명이 나에게 유입이 됐고 어떻게 유입이 됐고 이런 데이터 결과값을 주거든요. 그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마케팅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.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
타겟팅과 광고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. 제가 만약에 아기용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해볼게요. 제가 큰 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온라인 광고, 즉 퍼포먼스 마케팅을 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10대들한테만 잔뜩 광고가 노출이 된 거예요. 효과가 있을까요? 네, 없습니다. 뭐 10대들이 사실 아기용품에 관심 있을 리가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파는 물건의 수요자, 그러니까 즉 고객이 누구인지 소비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널에 광고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타겟에 맞게 광고를 노출을 했는데 노출된 광고 소재가 뭐 약간 좀 카피나 이미지가 별로예요. 경쟁사 대비 장점이 없다. 그럼 물건은 안 팔리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그만큼의 매출이나 뭐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나 내 목적에 맞게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치밀하게 사전에 조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움직이셔야 돼요. 그냥 다짜고짜 요즘에 뭐 검색 광고가 대세라더라, SNS 광고 다 한다더라 해서 무작정 한다고 해서 절대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.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SNS 마케팅입니다. 아마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요즘에 한 뭐 3, 4년 내에 가장 핫했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NS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킹이잖아요.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에서 나를 뭐 내 제품을 홍보한다? 이런 개념인데 대표적인 게 인스타그램, 블로그, 유튜브, 틱톡, 뭐 밴드,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래서 일단은 뭐 SNS 마케팅이라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채널 운영을 얘기를 해요. SNS에 광고를 돌린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1번에서의 퍼포먼스 마케팅에 해당이 되고요. SNS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는 뭐 광고도 포함되고 채널 운영도 포함될 수 있겠죠. 어쨌든 이 채널 운영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이 SNS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아무래도 SNS 마케팅은 당장의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브랜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. 꾸준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컨셉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요. 어떤 컨셉으로 꾸준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나에게 몰려오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. 우리 브랜드를 조금 잘 보여줄 수 있는 컨셉을 먼저 만들고 그 컨셉에 맞는 컨텐츠들을 하나씩 올리면서 그 채널 안에 있는 나의 고객들, 타겟 고객들과 소통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한 달, 세 달, 뭐 6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나는 매출도 안 나요. SNS 마케팅은 별론 것 같아요.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.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마케팅 채널이고요. 다만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많은 채널들을 우리가 다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. 사실 뭐 다 운영하면 너무 좋죠. 근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시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채널을 어떤 걸 선택해서 운영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뭐 예를 들면 나는 조금 10대를 타겟으로 한 뭐 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제품을 판다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보다는 뭐 페이스북은 광고 쪽으로 돌릴 수 있겠고 뭐 차라리 틱톡을 운영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나는 조금 50대 고객이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한다라고 하면 뭐 틱톡보다는 밴드 쪽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나으시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를 먼저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타겟층은 누구이고 그 타겟층은 어떤 SNS를 사용하는지를 알아야만 나에게 맞는 SNS 마케팅 채널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.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. 앞에서 SNS 마케팅이 지난 3, 4년간 가장 핫했던 마케팅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앞으로 3, 4년간 가장 핫할 마케팅 방법이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에요. 아마 한 번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정 매체에서 조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해요. 인스타그램으로 따지면 팔로워가 많은 사람, 그리고 뭐 블로그로 따지면 상위 노출이 좀 잘 되고 구독자가 많은 사람, 유튜브로 따지면 뭐 마찬가지로 구독자가 많은 사람,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. 그리고 요즘에는 이 인플루언서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. 팔로워나 구독자 수에 따라서 인플루언서의 기준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는 메가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어요.
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을 생각하셨을 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메가 인플루언서는 뭐 거의 연예인급의 인기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팔로워 기준으로 따지면 뭐 100만 명 이상 되는 분들의 경우를 메가라고 할 수 있는데,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분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을 하죠. 하지만 이 메가 인플루언서는 사실 우리가 협업하기는 정말 힘들어요. 비용이 요게 너무 세가지고.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.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매크로 인플루언서입니다. 매크로는 1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얘기를 하고요. 주로 음식이나 뷰티나 리빙이나 패션 같이 특정 분야에서 자기의 팬층을 좀 두텁게 확보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좀 약간 전문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서가 있고, 그 아래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입니다.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기준으로 10,000명에서 10만 명 사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고요. 팔로워 수가 위에서 살펴본 메가나 매크로보다는 좀 적지만 가장 큰 장점이 이 사람들,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은 충성심이 굉장히 세요. 메가나 마이크로가 그냥 선망의 대상 정도라면 마이크로는 내 주변에서 내가 따라하고 싶은 정도의 호감이 있는 사람?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좀 브랜드 입장에서 같이 협업하기에 가장 베스트인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들하고도 되게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를 해요. 막 100만 명, 뭐 50만 명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 팔로워들을 정말 그냥 이웃 대하듯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구매 전환은 사실 이 계층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노 인플루언서, 가장 밑에 있는 나노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기준으로 1,000명에서 10,000명 사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고요. 저도 지금 이제 나노 인플루언서에 속하는 것 같아요. 일반인 중에서 팔로워가 좀 있는 경우이고, 인플루언서를 자신의 친구처럼 여기는 팔로워들이 많아요. 그래서 나노 인플루언서도 요즘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나 특정 타겟을 할 때는 오히려 비용 대비 나노 인플루언서를 여러 명을 쭉 쓰는 게 훨씬 더 좋다.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,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창업을 이제 막 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,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. 보통은 뭐 협업, 협찬, PPL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전형적으로 대행사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. 그래서 아예 그냥 뭐 08리터, 레뷰, 리뷰플레이스 같이 조금 큰 대행사를 활용해서 돈을 주고 맡기고 그분들이 알아서 매칭을 해주는 거죠, 인플루언서를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, 사실 대행사나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금액대가 좀 높아요. 뭐 작게는 100만 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, 그냥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쓰셔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, 이 대행사와 함께.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광고도 해야 되고 블로그, 뭐 인스타그램 이런 SNS도 해야 되고, 근데 인플루언서에만 300만 원을 쓰기엔 사실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. 그것도 한 달에.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조금씩 직접 인플루언서를 검색해서 찾는 방법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요 내용은 조금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제가 또 추후에 자세하게 컨텐츠로 어떻게 인플루언서를 찾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.